안녕하세요. 그린이들 혜정쌤입니다. 오늘은 입시반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었는데요. 언제 수차를 쓰고 언제 패스 물감을 쓰는지 가장 궁금해해서 제가 그 해답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수차를 쓸 때 꿀팁들과 패스 물감을 쓸 때 꿀팁들, 그리고 제가 쓰는 색상들, 제가 쓰는 붓들을 우리 그린이들에게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대해주세요. 제가 오늘 진행할 소재는요, 작년 단국대 천안 수시 문제였던 생수통과 장갑을 표현을 할 건데요. 수채화 물감 같은 경우에는 좀 투명한 재질 혹은 자연 물일 때는 수채화를 쓰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물통을 수채화로 먼저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서 쓸 색상은 SWC 호라이즌 블루 하홍 972 4호붓을 사용할 건데요. 색감이 좀 쨍하게 나오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라 저는 종이 팔레트에다가 짜서 사용을 할 겁니다. 수채화 물감은 밑톤 잡을 때는 꼭 물을 한 요 정도는 나와주게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물감이 좀 쌓아져서 올라오면 수채화의 그 맛이 좀 예쁘게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칠하기 전에는 항상 외곽 라인을 먼저 잡아주시고 들어가시는 게 나중에 정리하는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기 때문에 항상 라인을 먼저 잡고 들어가 주세요. 지금 이게 1단계 밑톤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한 색상에서 조금 이제 물감 양을 좀 많이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물감 양을 많이 쓰시면 돼요. 아까랑 좀 다르죠? 물감 농도를 좀 조절해서 다시 올리면 좀 느낌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어둠이 이제 묶이는 부분에서 사실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사선붓을 저희가 사용하는데 사선붓의 앞쪽에 사실 물감 양이 제일 많고 뒤에가 물감 양이 제일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종이를 돌려가지고 물감 양이 많은 게 약간 어두움 쪽으로 갈 수 있게 톤을 잡아주시는 게 사실은 제일 약간 그 전에 밑톤 칠했던 것까지 봤을 때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2단계 작업이 끝났는데요. 두 번째 색상으로는 SWC 더콰이즈 블루 이 색상을 사용할 거고요. 여기 썼던 팔레트에다가 그냥 얘 색상을 살짝만 이렇게 같이 해주는 게 그 다음 톤을 깔 때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를 칠한다고 봤을 때 이 면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이 면은 있고 거기 뒤에다가 칠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팁 알려드렸죠. 종이를 돌려서 요렇게 해주면 그래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엔 세 번째 색상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번에는 SWC 피콕 그린이라는 색상을 사용할 거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는 양감을 이제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형태 라인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라인들은 꼭 다시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투명 물체다 보니 투명 물체는 사실 양 옆에 두께 같은 게 살짝씩 있거든요. 그 두께들을 찾으면서 꼼꼼하게 그리는 작업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이번에는 피콕 그린 원색을 좀 많이 물감 농도를 좀 많이 해서 여기 형태 딱 끄트머리 모서리들만 딱 잡아줄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어둠을 들어갈 거니까 요 정도 농도로 해주셔야 돼요.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형태들이 조금씩 또렷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한 단계 한 단계 했을 때 이 한 개 좀 티가 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를 안 칠한 이유가 조금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여기는 어둠을 한 번에 칠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미리 안 칠해 놓으셔도 되고, 어두운 영역만 생각해 둔다면 그냥 이렇게 비어두게 냅두고 나중에 포스터 컬러 블랙으로 한 번에 이렇게 묶으시면 훨씬 그림이 잘 보여요. 마찬가지 여기도 안쪽을 조금 눌러줄 건데요. 제가 아까 붓 방향 알려드렸죠. 풀리는 방향이 아래쪽이기 때문에 사선붓의 아래쪽이 이렇게 칠해 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물통에 있는 끈을 칠해 볼 건데요. 이 끈의 색상은 SWC 피콕 그린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감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번에 풀어줄 건데요. 아까 제가 사선붓을 쓸 때 어디에 물감량이 많은지 얘기 드렸잖아요. 그 방법을 활용해서 한 번에 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이 끝에서부터 요렇게 해주시면 알아서 이렇게 좀 풀리거든요. 먼저 형태를 한번 싹 잡아주고 여기에 살짝 물만 이렇게 풀어주시면 굳이 색을 조색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끄트머리에만 한번 이렇게 눌러주면 자연스럽게 풀어지거든요. 그다음에 너무 색감이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둠을 썼던 피콕 그린 색깔 기억나시죠? 이 피콕 그린과 피콕 블루를 섞어가지고 어둠을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풀면 물감량이 저절로 조금씩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번만 딱 잡아주면 아주 깔끔하죠. 자, 이번에는 장갑에 1차 톤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장갑 같은 경우에는 패스 물감을 사용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수채화는 약간 물로 쌓아서 올렸더라면 이번에 패스 물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꾸덕하게 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오렌지 색상으로 밑톤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 색상을 이렇게 꾸덕하게 들어갈 거거든요. 물기가 많이 없게. 약간 뒤쪽으로 풀리는 부분에만 살짝 물을 섞어가지고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색감은 패스의 버밀리언 휴라는 색상인데요. 바로 이것도 꾸덕하게 들어가는데 붓을 그렇게 막 다 빨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색상, 묻어있는 색상으로 이어서 진행을 해주셔도 돼요. 그다음에 장갑의 손바닥의 색상은 좀 다르게 들어갈 거라 이번에는 알리자린 크림슨이라는 색상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비어서 하이라이트가 있게 칠하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다 알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하이라이트를 나중에 닦는 방법이 있고 피해서 칠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피해서 칠하는 방법이 나중에 화이트 찍을 때도 훨씬 더 좀 쉽게 끝낼 수 있어서 이렇게 비어서 칠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장갑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름이 지기 때문에 그 주름들의 밝은 부분들을 살려서 이렇게 칠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갑의 이 오렌지 부분의 양감을 잡을 건데요. 여기 마지막에 썼던 색감들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조색을 해서 어둠을 한 번 더 잡아줄 거예요. 자, 그 다음 손바닥에 있는 색감의 이제 중간 단계를 들어갈 건데요. 패스 물감 레드 브라운 레드를 사용할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브라운 레드를 원색으로 쓰지 않고 아까 썼던 알리자베스 크림슨과 섞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생수통에 비치는 장갑들을 이제 채색을 들어갈 건데요. 손가락이 사실 여기까지 다 있는 형태인데 딱 끄트머리 이런 데만 딱 형태를 잡아줘도 아, 여기 뒤에 비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브라운으로 다 칠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제는 어둠을 한 번에 묶어 볼 건데요. 장갑과 생수통을 같이 이렇게 어둠을 블랙으로 묶는 작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둠을 이렇게 한 번에 묶어두고 그 다음에 여기 묘사를 조금씩 더 넣어주면 되는데 마찬가지 형태들 안 틀리게 외곽부터 먼저 잡아주시면 돼요. 이 생수표통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물체인데 왜 블랙을 이렇게 많이 쓰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입시 미술을 하다 보니 내 그림이 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명한 물체여도 주제부 앞에 포인트에 있는 하이라이트 부분만 좀 맑고 나머지는 어둠을 이렇게 과감하게 묶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장갑 같은 경우에는 이 색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앞쪽 라인에만 블랙을 조금만 더 치도록 할게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딱 하나가 더 있어요. 학생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들이 어두운 면적이 요만큼이니까 이만큼의 어두운 면적을 치고 그 다음 여기서 묘사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 돼요. 어둠이 많아지니까 다시 중간톤 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밝은 게 또 사라지게 되고 그럼 다시 화이트가 덮이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둠의 양을 정해놓고 그거의 3분의 2 정도만 면칠로 해놓고 나머지 3분의 1은 꼭 묘사로 들어가셔야 돼요. 저의 꿀팁이에요. 이 주름 같은 묘사로 그냥 살짝씩만 해도 어둠 양이 조금 더 많아지거든요. 물을 칠하는 거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 물은 그 전에 썼던 사선붓이 아니라 이 둥근 붓을 사용을 할 건데요. 이 붓은 쿰이라는 제품인데요. 10호를 먼저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뒤에 형태들이 비치기 때문에 둥근 붓으로 살짝 눌러주면서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로로도 마찬가지 여기서 잡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데도 마찬가지 형태들이 다 비치기 때문에 물을 묘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뒤에 비치는 게 있으면 형태를 먼저 찾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에는 블랙은 쓰지는 않을게요. 어차피 저희가 생수통이라는 거에서 블랙을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앞쪽에 튀어나오는 물은 조금 더 맑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둥근 붓도 마찬가지 사선붓처럼 이런 뾰족한 라인들을 좀 살려서 여기에다가 살짝 눌렀다가 라인으로 약간 이렇게 붓을 이렇게 세우시면 훨씬 더 라인을 딱 깔끔하게 잡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연습을 많이 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이제 오렌지 계열이 비치니까 오렌지 계열로 칠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여기가 제일 잘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덜 묘사하셔도 돼요. 그리고 얘가 더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뒤에랑 차이를 줘야 돼서 앞쪽 라인만 한 번만 더 잡아줄게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뒤에 있고 이게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패스가 아니라 수채화를 사용할 건데요. 요거 데이비스 그레이랑 로우 엄버를 살짝 섞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풀고 그다음에 반대로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풀면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어두움은 이 반다이크 브라운과 뉴트럴 틴트를 살짝 섞어볼 거거든요. 먼저 반다이크 브라운을 살짝만 데이비스 그레이에 섞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묘사를 들어가서 톤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수채화 물감 쓰는 방법과 패스 물감 쓰는 방법을 꼼꼼하게 알려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쉬운 방법, 그 다음에 조금 더 빠르게 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그림의 속도가 안 나오는 친구들은 다음 편을 꼭 보셔야겠죠? 많이 기대해주세요.